4060으로 레퀴엠이 가능할까요? 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화면 느낌이 꽤 다르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프레임이 무려 5배 차이가 납니다. 같은 그래픽카드인데도 설정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DLSS와 프레임 생성이 실제 플레이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090부터 4060까지 실제 플레이 기준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숫자 벤치마크가 아니라 실제 플레이 체감 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RTX 5090입니다. 그래픽 옵션은 전체적으로 최대 설정을 기준으로 맞췄고 레퀴엠 특유의 어두운 환경과 조명 표현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패스트 레이싱 옵션까지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실제 플레이를 해보면 프레임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게임 진행 자체가 매우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특히 레퀴엠은 빛과 그림자 표현이 중요한 게임인데 어두운 골목이나 실내 장면에서도 광원 표현과 디테일이 매우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RTX 5080입니다. 5080 역시 QHD에서는 성능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4K 환경 기준으로 테스트했습니다. 5090보다는 프레임이 조금 낮지만 여전히 매우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테스트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5090은 DLSS 품질 모드, 5080은 DLSS 성능 모드로 테스트했는데 실제 플레이에서는 그래픽 디테일 차이가 생각보다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업스케일링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RTX 5070입니다. 이 구간부터는 테스트 해상도를 QHD 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5070의 경우 4K에서는 옵션 조절이 조금 필요할 수 있지만 QHD 환경에서는 그래픽 옵션을 꽤 높게 설정해도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그래픽 옵션을 최대, 빛과 그림자 품질은 높음으로 설정했고 DLSS는 성능 모드를 기준으로 테스트했습니다. 이 설정에서는 실제 플레이 기준으로 약 100프레임 정도의 안정적인 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QHD 패스트 레이싱 환경이 4K 일반 레이트레이싱 환경보다 오히려 더 보기 좋은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품질과 프레임의 균형을 생각하면 5070도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라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QHD 환경에서 플레이하는 분들이라면 레퀴엠을 충분히 좋은 그래픽으로 즐길 수 있는 현실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TX 5060 Ti입니다. QHD 환경에서도 전체적으로 충분히 플레이 가능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DLSS를 함께 사용하면 프레임 안정성도 꽤 좋아져서 그래픽과 성능 사이의 균형이 생각보다 괜찮은 구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플레이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체감도도 꽤 부드러운 편이었습니다. 평소 플레이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특정 장면에서는 비디오 램 사용량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프레임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이 가끔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능 자체는 충분히 괜찮지만 8GB 비디오 램이 약간 발목을 잡는 느낌이 있는 구간도 있어서 옵션을 조금만 조정해주면 충분히 만족스럽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RTX 4060입니다. QHD 해상도와 DLSS 성능 모드와 프레임 생성을 함께 사용하면 약 90프레임 정도의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옵션에서 DLSS와 프레임 생성을 끄고 네이티브 렌더링으로 플레이를 하면 프레임은 약 20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체감 프레임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플레이에서는 그래픽 디테일보다 프레임 안정성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픽 디테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거울의 인물이 반사되는 구간입니다. 왼쪽은 네이티브 렌더링, 오른쪽은 DLSS 추천 옵션입니다. 머리카락이나 얼굴 디테일은 네이티브 쪽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프레임을 보면 DLSS와 프레임 생성 사용 시 약 100프레임, 네이티브 렌더링에서는 약 20프레임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플레이에서는 이 작은 디테일 차이보다 프레임 안정성이 더 크게 체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AMD RX 9070 XT입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FSR을 함께 사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4K 환경에서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했고 그래픽 품질 역시 이전 세대에 비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번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네이티브 모드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할 때의 완성도였습니다. 예전에는 AMD 그래픽카드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면 프레임이나 품질 면에서 아쉬운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 세대에서는 레이트레이싱 품질과 프레임 모두 이전과 비교해 꽤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제 플레이에서도 레이트레이싱 환경이 꽤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전체적인 체감 완성도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이번에는 FSR4 기술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FSR4 이후로는 이전 버전에 비해 화질이 상당히 좋아졌고 프레임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은 FSR4와 네이티브 화면을 비교한 장면입니다. 특히 머리카락 같은 얇은 디테일 표현을 보면 예전 FSR에서는 차이가 꽤 느껴졌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FSR4에서는 화질이 예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머리카락 표현 같은 부분에서도 상당히 자연스러운 결과를 보여줬고 체감상으로는 DLSS4에 꽤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물론 일부 장면에서는 여전히 DLSS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FSR도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됐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AMD 업스케일링 기술도 더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든 가장 높은 옵션을 고집하는 것보다 자신의 시스템에 맞는 설정을 찾고 가장 안정적이고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픽카드 성능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옵션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옵션을 조금만 조정해도 생각보다 훨씬 좋은 플레이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그래픽카드 성능뿐 아니라 게임 개발사의 최적화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그래픽 옵션이라도 게임에 따라 체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술들이 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DLSS와 네이티브 중 어떤 설정으로 플레이하고 계신가요? 또는 프레임 생성 기능은 사용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플레이 설정도 다른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프로브로 돌렸습니다. 도은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